힘들었거나 난처했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든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많이 경험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업무를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알 PR. 소다톡.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스타 토크 소다톡입니다. 네, 이번 소다톡은 모스트비티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물 비구조체의 단열과 화재 안전성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모스트비티의 파이어마스터 블랑켓. 1200도 불연 성능, 세계 유일의 단열재. 어떤 법 규제도 받지 않은 친환경성까지. 재현, 공조, 주방 덕트는 물론 소화 배관과 각종 설비 배관까지 단순한 시공을 통한 탁월한 경제성. KFI 인정 불연 제로 성능으로 국내 생산되는 AS올 파이어마스터 브랜드 제품입니다. 화재 안전의 핵심은 예방. 소방 예방 행정의 중심인 화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소방령, 인천 중부소방서 김재훈 소방령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재난안전조사 계장으로 있는 28년차 소방관 소방령 안성호입니다. 저는 27년차 소방관 김재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중부소방서 중앙119 안전센터에서 센터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업무라고 하면 그 업무의 폭이 엄청 광범위하게 느껴지거든요. 화재 예방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 정통적인 소방 업무로 보면 불이 안 나게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그 기본법에 보면 재난의 관리라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예방 대비라는 초기 대응 관리를 잘해서 차단하는, 사고가 단순 사고로 끝나게 하는 업무가 우리 소방 예방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방과 대비를 모두 합쳐진 것, 소방시설 설치와 그것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 훈련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소방에서의 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화재 예방 업무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오셨는지. 2001년도에 건축허가 동의 부분을 한 5, 6년 가까이 늦게 했고요.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한 6, 7년 정도 했고요. 지금까지 성능위주설계위원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중앙기술소방심의위원회도 위촉이 됐었고, 지금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촉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소방법을 손에 놓지는 않고 걷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98년도 임용되고선 예방 업무를 2002년도 12월부터 했습니다. 소위 이제 완공필중에 도장 찍는 건축반장이라는 업무가 소방서에 있거든요. 그 업무를 11년가량 하고, 그 이후에 소방경 승진한 다음에 예방과에서 화재안전조사팀장 업무를 한 4년가량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방 업무가 이제 주 업무다 생각하고서는 그 성능유지 설계 도입 시기부터 지금까지 위촉됐다 해임됐다 하면서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화재 예방 업무 쪽에서 명성이 되게 자자하신데요. 처음에 왜 이 화재 예방 업무를 선택을 하신 건지. 1997년 5월 2일 날에 소방사 공채로 발령을 받고, 그때는 저희들이 비번이 보장이 안 됐었어요. 지금처럼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연말에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비상 소집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 내내 응수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간다는 연락이 와서 직장에 대한 회의감이 솔직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직을 하려고 다른 직렬의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 경북소방학교에 소방 기본교육을 갔었습니다. 소방 설비에 대한 기계 부분을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방송통신대학교를 또 독학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싫다고 회의감이 드는 이런 직장에서 저런 분도 계시는데 괜히 투덜거리는 어떤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직종에 가더라도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로 한번 나가자. 그 책은 휴지통으로 싹 까버리고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책을 하나 딱 샀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비 기사인데 예. 저 여성 배우분은 이거 보면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다.
25년 된 저희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저희 역사책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손을 놓지 않고 하고 있는. 저는 대학에서 소방을 전공을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방학과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방과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때 되니까 예방과에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요즘같이 의견을 묻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발령 나면 가는 거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게 됐고 거의 대부분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지은 센터장님은 지난해 소방 자격증의 꽃이라고 불리는 소방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방기술사 자격증은 또 왜 준비를 하시게 됐는지.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조직 안에서의 이 명예나 권한이 정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시작을 한 거는 본질적으로 사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술사님들도 그것 때문에 시작하셨을 거고요. 뭐 부수적인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안성호 계장님께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뭐 관리사도 있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아이고, 재직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엔 또 어떻게 수업을 나가게 되셨는지. 자연스럽게 박사를 취득하다 보니까 장롱 박사가 되면 안 되겠다. 교수님께서 안식년에 들어간다고 해서 1년만 말씀하시길래 해보니까 남들 보람이 있고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제자들이 좋아할 것 같고 잘 가르치실 것 같은데 혹시 제자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된 제자들도 있습니까? 기술도 있고 관리사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소방공무원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예방 업무에 대한 깊이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방 업무를 왜 깊이 하나요? 소방 근무 체계 자체가 당비휴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환경이 엄청나게 발전됐거든요. 선배님들의 그 땀과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내관 업무를 하다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 보수적인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외근을 많이 선호하고 이제 내근을 깊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안성호 계장님께서는 그 129 플러스 매거진에 글을 연재하고 하는데 본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좋아하시는 아니, 연재 이전에 또 책으로 출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 소방 도대체 어떤 책인지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 소방의 예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건축 허가 동의를 많이 보고 과제 안전 조사를 나가고 하면서 건축법 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 시설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소방법에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해라. 건축법을 49조로 가보니까 막상 5개 항의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부분이 없어서 또 나름대로는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개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건축물에서 불이 나면 단열재로 화재가 확산하거나 구조물이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건물 내부에 혈관처럼 자리한 배관이나 덕트, 연기 배출 설비 등에 둘러싸인 단열재가 쉽게 불에 타 피해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에 타지도 독성가스가 생성되지도 연기가 발생하지도 않는 친환경 단열재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세계 유일의 단열재, 친환경 AES울 파이어마스터 브랜드 제품 모스트비티의 파이어마스터 블랑켓입니다. 얼굴을 가져다 댈 정도의 자신감, 모스트비티 파이어마스터 블랑켓. 예방 공무원의 자질이라는 게 혹시 뭐 따로 있을까요? 끼가 있어야 돼요. 예방 업무 자체가 민원 업무거든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민원이 좀 걸리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시원하게 털어낼 거는 털어낼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몇 있었고요. 전공을 하지도 않고 자격이 없었어도 묻고 배우고 해서 일 잘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민 업무잖아요. 좀 애로사항이 확실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시면서 막 힘들었거나 난처했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든지. 많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일 힘든 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 간의 싸움, 소유자, 관리자, 점주자들과의 싸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소방 간서에 진정 민원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저희 공무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쪽만 민원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이해 다툼의 목적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면 한쪽은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왜 이렇게 하느냐부터 따져서 소방서장님 만나러 간다고 문을 두드려오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대부분 진정민원을 넣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듦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답변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는 적정했었던 것이 대부분이고 그 과정 자체가 번거로워서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많이 경험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관장들께서도 외부인이 와서 소란스럽게 하더라도 여유롭게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은 하기는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업무를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알 PR. 화재가 발생하면 혹시 내가 예방 업무를 받던 곳은 아닌지 사법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많지만 그렇게 큰 확률은 아닙니다. 그건 안 당해봐서 그래요. 저도 한 이제 몇 차례 경험은 있긴 있는데 명확한 상황이 판단되지 않을 때 혐의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정확하게 잘못했다라고 짚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인데 2009년도 부산의 실내 실탄 사격장 화재로 인해서 총 합치 15명의 사상자가 났었거든요. 예. 그때 정기 소방 검사를 2년치를 제가 했었어요. 한간에 직원들에 말하면 담당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소문도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 매듭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마음고생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쳐다보기도 싫은 정도의 종합감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넘어가서 극복을 된다면 하나의 커다란 내공을 쌓는 것이고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해요. 놀러 간 건물이 저기 내가 인허가한 건물인데 이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죠. 한 11년 정도 완공검사 필증의 도장을 찍게 되면은 초고층 건물부터 주택을 제외한 관내 근린 건물에 대해서 1년에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가 필증이 발급이 됩니다. 직접 가보셨으면 어떠세요? 초임 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허가권이 있어. 내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야. 어깨에 힘이 들어간 적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열심히 잘 지어준 건물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했었던 것 뿐이니까 그렇게 큰 감회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불량상이 있는 건 보이던데요. 그런 건물에 가면 야,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관리사적인 입장에서 직업 탓인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다 보여요. 업무랑 관련해가지고 나만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건물이 있으신지. 해운대 하면 해수욕장하고 LCT. 그 LCT 준공 추진 단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해운대 소방서에 행정개장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대표를 구성을 해서 LCT 준공받으러 한 10번 넘게 갔어요. 방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 이렇게 확인을 다 한 부분들인데 그거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준공을 했던 거구나. 근데 지금 소방관들이 막 올라가. 예, LCD 계단 오르기 그죠? 대 이렇게 계단 하잖아요. 오르기 네네네. 대회. 센터장님께서는 시작부터 시작했던 곳이 영화력발전소도 있고요. 인천국제공항 1, 2단계 막바지와 3, 4단계 처음. 기억에 남는 것은 동부가무역센터라고 하던 송도에 있는 포스코타워. 아시안게임 즈음을 해서 완공검사 필증을 발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방공무원이라고 하면 약간 그 청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190도라 할까요? 오. 원래 180도지만 그 시절에는 감사계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주시를 하고 웬만하면 2년마다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이 왜 달라져 버리냐면 100% 이상은 청렴하니까 업무를 얼마나 더 미는 입장에서 처리를 하느냐가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청렴이거든요. 우리 계장님이 그 청렴 관련해서 또 영상도 찍으신 게 저 있어요. 배운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밥도 먹고, 에? 사우나도 하고 임마.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적으로 보자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청렴은 금품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청렴이었고요. 지금은
친절한 것이 청렴입니다.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 보면 예방 업무를 하려는 후배 소방공무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방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민원 업무의 스트레스, 대외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인사 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빈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인사법령상의 근무 평정이라든지 인센티브를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근본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계속 다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후배들도 예방 업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승전 PR을.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선 어떠한 예방적 관점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국민들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자체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화재 통계를 보면 화재 원인이 부주의가 거의 대다수를 많이 차지를 해요. 주방의 하기 취급에 있어서 잘못한다든지 콘센트 관리가 잘못한다든지 이 부분을 이제 관심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이내에 이제 모든 세대 점검을 할 수 있는 분이 관리소, 그다음 관리업자, 그다음 입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과를 해놨단 말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안전한지 안 하는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해라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정책을 펼치면 뭐 무관심이 관심이 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고 싶은데 제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방은 교육과 홍보거든요. 있는 시설만 잘 활용해도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그 포부와 향후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8년 정도 중에서 20년 이상은 제가 예방 업무를 했다고 보거든요.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열심히 생활해왔다는 그런 뭐 스스로의 뭐 자부심은 들어요. 센터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최고의 자격증도 한번 도전을 해서 엔지니어와 관리와 공학적인 학문적인 부분에서 트라이앵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는 싶은데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지 기술사 몇 번 공부하다가 놓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민원 업무를 했던 이런 부분들에 정리를 좀 더 하면서 후배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저도 공학 박사하고 소방시설 관리사를 하고 싶습니다. 서로 이제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큰 로망이거든요. 두 번째는 조직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후배들이 쓰기 좋게 하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걸 좀 개발하거나 화재 안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간소화하는 작업을 몇 가지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예방 업무로 많은 이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안성호, 김재훈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소다 톡! 차!